자, 다음 내용으로 이제 열의 전달에 관련된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열의 전달 과정을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우선 컨덕션이라는 것하고 컨벡션이라고 하는 것과 레디에이션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열이 전달되는 이제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컨덕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도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컨벡션이라고 하는 것은 대류라고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디에이션은 복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전도와 대류와 복사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전달이 된다. 그래서 열도 결국은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의 형태가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해보려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세 개를 명확하게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우선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치 이 소리와 같은 걸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철길에 이렇게 귀를 대고 먼 곳에서 이렇게 그 소리를 내게 되면 브릿지에서 소리를 내게 되면 그 소리가 전달되는 메커니즘이 바로 이 옆에 분자들의 구성 원자들이나 분자들로부터 이렇게 그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즉 이 말은 그 내부에 분자나 원자들이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이게 소리하고도 같습니다. 소리가 우리가 매질의 그 밀도에 따라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소리를 듣고 있는 부분들도 이 스피커의 진동에 의해서 스피커 진동이 그 스피커하고 접하고 있는 공기에 전달이 돼서 이제 공기의 밀도가 높아져서 그 밀도가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밀도가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 해서 밀도를 전달시켜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공기의 매질에서 전달이 돼서 여러분들 그 귀에 있는 그 고막을 진동을 시키는 거죠. 마치 스피커에서 진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고막에서 진동을 일으켜서 그 진동 자체가 우리 그 밀도의 변화를 우리가 이 뇌에서 그 인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우리가 다음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매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매질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매질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전달이 될 수 있는 어떤 이 공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매개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대류라고 하는 것은 이 아까 방금 그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분자들 자체가 이번에는 이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자가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자가 즉 예를 들어서 대류에서 가장 많은 예를 들 수 있는 게 우리 뭐죠? 이제 벽난로 같은 거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 벽난로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라디에이터와 같은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이 물체에서 그 물체하고 접하고 있는 공기 분자의 이 형태가 똑같이 예를 들어서 수분도 포함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 그 H2O다라고 하게 되면 H2O가 예를 들어서 음, 그 20도인 H2O하고 30도인 H2O하고 40도인 H2O의 활동성이 각각 다르겠죠. 활동성이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활동성이 다른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 분자들이 이렇게 밀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함으로써 열이 전달되는 것을 이제 대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질이 있는 상태인 경우를 이 대류가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복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자, 복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우리가 흔히 복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빛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것을 복사라고 이렇게, 즉 태양으로부터 받는 이 태양 빛을 뭐 우리 복사 에너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복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종의 그 전자기파가 이렇게 그 에너지를 싣고 전달한다. 즉 에너지 덩어리가 이렇게 전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체온 측정할 때 있죠. 체온 측정할 때 귀에다 대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뭐 이마라든지 이렇게 손등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걸 보면 이 복사, 즉 모든 물질 자체는 이런 어떤 복사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사 에너지 방출을 하는데 그 형태가 빛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열과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온을 측정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복사는 매질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없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주에서 이렇게 우주에 당연히 이제 불을 피울 수 없죠. 산소가 없기 때문에 불을 피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가열을 해서 우리가 백열 전구처럼 이 필라멘트에다가 가열을 해서 그 주위에 있는 이 분자들에게 그 열 에너지를 전달을 하는 방법과 그리고 복사와처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전열기 있죠. 전열기와 관련된 부분들의 코일을 감아서 거기로부터 나오는 복사 에너지를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컨덕션이라든지 레디에이션 같은 경우는 진공 중에서도 우주에서도 열 에너지를 전달시킬 수 있지만 컨벡션, 즉 대류와 관련된 부분들은 매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컨벡션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도 뭐 참고로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도와 대류와 복사에 관련된 얘기들을 뭐 간략하게만 개념을 정리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라고 하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소리의 형태와 같다는 것이죠. 소리의 형태와 같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디퓨전 형태라고 해서 우리가 확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산.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이 분자들의 에너지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쪽으로 이렇게 전달이 하나씩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옆에 전달을 한다 해서 예를 들어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화장지를 이렇게 티슈를 이렇게 해놓고 잉크 방울을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면 확산이 되죠. 또는 이 비커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거기다가 그 잉크를 떨어뜨리게 되면 이렇게 그 확산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확산 현상은 바로 그 분자들 자체의 분자들이 옆에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이동을 일어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도에 대한 직접적인 예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전도의 직접적인 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난로에 가열되어 있는 이 코일에 물론 빛도 내고 여기 보면 빛도 내고 열도 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이제 빛이라고 할 것이고요. 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빨간색이라고 하는 그런 열을 우리가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열기 같은 경우는 바로 저항의 성질을 이용을 한 것이죠. 즉 도체의 저항을 이용을 해서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전열기에
예를 들어 냄비를 놓고 물을 끓인다라고 했을 때 이 접촉되어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이게 접촉이 되어 있을 때 사실 그 냄비가 이렇게 가열이 좀 더 용이하게 되겠죠. 이렇게 떨어뜨린 상태에서는 바로 대류가 일어나는 상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컨택이 되어 있는 상태는 바로 이제 전도가 일어나는 상태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냄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컨택되어 있는 부분부터 천천히 벽을 타고 이렇게 그 온도가 점점 높아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물도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가장자리라든지 아니면 이 가장 밑에 부분, 이 바닥 부분에서부터 기포가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 기포라고 하는 것은 물 분자의 온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 분자의 구조가 깨지는 게 바로 이제 그 원래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던 H2O 의 형태가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분자의 구조가 깨지면서 이제 물이 끓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100도씨 이상이 되게 되면 서로 이 물 분자가 아주 가장 가벼운 상태의 물 분자가 돼서 수증기로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집에서도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서 열 에너지가 이렇게 확산되어서 이렇게 가장자리에서부터 그다음에 이 전도되는 것을 에너지가 전달되는 걸 말하고, 예를 들어 물이 있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이 그 접촉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부터 온도가 높아지기 시작한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류입니다. 대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류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자 자체가 성질이 바뀌어서 그 분자가 실제로 그 분자들이 구성되고 있는 그 공간의 밀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이동을 함에 의해서 밀도가 낮은 것은 그 위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비어있는 공간에 그 있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 공기입자들이 이렇게 그 공간을 채우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게 이렇게 그 벽난로라든지 화로 같은 경우로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처럼 대류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분자들의 공간이 이동을 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교해서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직접적인 예로는 바로 이것처럼 우리가 불을 피워놓고 그 온도를 측정해 보게 되면 물론 이 불이 타고 있는 이렇게 이 상태가 온도가 가장 높을 것이고요. 그 주위에 있는 부분부터 이렇게 밀도가 각각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류 현상에 의해서 밀도가 높은 밀도 밀도가 낮은 공기들이 이렇게 위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이 비어있는 이동이 된 그 공간에 그 외부에 있었던 다른 밀도가 다른 입자들이 이렇게 이동을 해서 공간을 채워주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대류는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디에이터 한 구석에 있는 라디에이터의 원리도 마찬가지로 이 공간에서 아까 방금 그 예를 든 것처럼 이 밀도가 다른 이 공간에서 이제 밀도가 낮은 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 비어져 있는 공간에 또 다른 이 밀도를 갖고 있는 이 매질이 이렇게 그 공간을 체험으로 인해서 이렇게 열 에너지가 이게 발생되는 것을 이제 컨벡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복사와 관련된 얘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라고 해서 복사 에너지 또는 이제 복사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사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우리 전자기학이라든지 우리 다음에 배우게 될 전자기학의 이 부분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이 전자의 개념을 도입을 하는 겁니다. 이 전자 눈에 사실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전자의 개념을 도입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전자의 개념 어떤 그 양을 갖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물론 이제 전자라고 하는 것은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 걸 이제 전자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얼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손을 대지 않고도 이렇게 겉에 이렇게 손을 갖다 대게 되면 우리가 차가움을 느낍니다. 차가움을 느끼는데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이 복사열 때문에 차가운 느낌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색깔은 띠지 이렇게 그 아까 저 전도에서 얘기했던 그 얘들처럼 직접적인 그 도체 저항에 의해서 발생되는 뭐 열하고 빛이 날 수도 있고 또는 열만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빛은 나진 않지만 열만 방출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데를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옆에 갖다 대어 보게 되면 당연히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떤 따뜻한 어떤 그 열 에너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열류를 이제 느낄 수 있는데 그 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이 전기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를 말하고요. 이걸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 열전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비교해서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열 에너지를 갖고 있는 그 열전자와 같은 어떤 그 단일화되어 있는 어떤 덩어리가 피부에 이렇게 접촉을 해서 빛 에너지가 예를 들어 빛 에너지가 태양 전지에다가 이렇게 전달이 돼서 그 보이지 않지만 이게 전달이 된 양만큼 전자가 이동을 해서 그 전자 이동된 게 바로 어떤 축전기라고 하는 곳에 쌓이는 거죠. 그래서 태양 전지라고 하는 것은 그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열 복사 에너지를 받아서 그 에너지로 인해서 그 전자들이 이동을 하는 것을 이제 우리 태양 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처럼 우리가 열 에너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빛은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열되고 있는 것, 빨갛게 보이기 이전에 그 상태를 이렇게 손을 갖다 이렇게 대보거나 열을 온도를 측정해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복사 에너지가 이제 방출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모든 물체는 우리가 있는 것처럼 모든 물체라고 하는 것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여러분들 또 보면 우리 몸에서 열이 나죠. 그 열 나는 것도 바로 빛은 내진 않지만 우리가 복사 그 에너지를 복사열을 이렇게 방출한다.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 즉 열전자를 방출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복사에 대한 그 예로서는 아까 잠시 얘기했던 것처럼 물론 불을 피워놓고 이렇게 손을 가까이 대다 보면 따뜻함을 느끼는 것은 물론 대류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대류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대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밀도가 높은 곳에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렇게 분자들이 이동을 하는 것을 말하죠. 즉 이 말은 위로 이동을 한다는 것이죠. 위로 이동을 하는데 이상한데 그렇지 않은 요 나머지 있는 부분들 그 주위에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바닥이라면 바닥 주위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분명히 대류에 의한 열 에너지 전달보다 복사에 의한 열 에너지 전달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손의 위치를 여기에 갖다 대게 되면 물론 대류도 있고 물론 복사열도 있겠죠. 복사열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주위 그 대류의 그 성질에 의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밀도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가벼워서 쉽게 말해서 가벼워서 이게 위로 이동을 하는데 그러면 위로 이동하다 요 비어 있는 공간을 채워줄 찬 공기가 들어오겠죠. 찬 공기가 들어오는 이곳은 분명히 온도가 높지 않아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경험적으로
위에서도 그 따뜻함을 느끼고 옆에서도 이렇게 따뜻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복사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경험도 했을 것이고, 예를 들어 이 모닥불을 피운 상태에서 위에 손을 갖다 대게 되면, 손을 갖다 대면 굉장히 뜨겁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옆에 옆에 이렇게 서도 우리가 따뜻함을 느끼죠. 따뜻함을 느끼는 것은 바로 복사, 즉 열전자에 의한 복사열로 인해서 따뜻함을 느낀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사라고 하는 것은 이 전도라든지 또는 이제 이 대류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 복사라고 하는 것은 얘기했던 것처럼 직접적인 접촉이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매질이 없이도 전달이 된다. 복사 열 에너지는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서 기억을 해보면 되겠습니다.